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도 하나씩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셀트리온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장중에 20만 원 선 넘겨내기도 했습니다, 반장님. 네. 시장을 보시면은 어떤 기업들은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왔다가 아니라 기업 자체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좀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엔진을 갈아 끼우듯이 이제 구조가 바뀌면서 체질이 좀 달라지는 건데 앞으로의 성장 궤도가 이제 완벽하게 좀 달라지는 구간인 거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보여준 흐름이 정확히 그 지점에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 반등이나 일시적 호재가 아니라 신규 고수익 제품군에서 그리고 원가 구조 정상화가 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 확대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기업의 체급이 좀 재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우선 셀트리온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이미 체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조 2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14억 원 정도라는 수치를 좀 발표가 됐는데 단순한 이제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상향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신규 고수익 바이오시밀러인 이제 스테키마나 아니면 스토보클로 아니면 오센벨트나 옴니클로 등 이 제품군들의 이제 폭발적 성장이요. 앞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의 분기 실적이 과거처럼 등락이 아니라 꾸준한 우상향 곡선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좀 마련을 해줄 거고 이들 제품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42%에서 54%로 늘었고 거기다가 이익 개선에 직접 기여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29.3%까지 좀 끌어올라갔었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5개 제품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이제 PBM과의 계약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선점 속도는 더욱 빨라진 전망이고 결국에는 이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1세대 회사가 아니라 고수익 이제 고부가 가치 중심의 글로벌 빅파마 체제로 이동하고 있으면서 이번 분기가 그 전환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주가의 근본적 리레이팅이 가능해진 이유는 사실 매출 원가율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인데 3분기 이제 매출 원가율이 39%로 이제 전년 대비 무려 9% 포인트나 좀 하락을 했습니다. 30%대에 안정적으로 도 진입이 됐고 이번에 이제 합병 이후에 남아있던 고원가 재고가 모두 소진이 됐고 기존의 개발기의 상각이 이제 종료되면서 원가 구조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요, 4분기 원가율은 30% 초반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이제 매출이 큰 변동이 없이도 영업이익이 본질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밸류레이션 멀티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리온의 가장 강한 강점은 역시나 판매력이죠. 올해 이제 유럽 처방 데이터에서는 램시마 제품군이 69%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을 했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출시가 3년 늦었음에도 26%의 점유율로 유럽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항암제인 이제 베그젤마 역시도 영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시장에서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이나 항암 바이오시밀러 대부분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브랜치버그 공장 인수를 했는데 단순히 이제 생산 시설 확장이 아니라 미국 내 관세 리스크 해소라든가 물류 최적화나 CMO 사업 진출 등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높여주는 구조를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ADC라든가 다중항체나 면역 항암 플랫폼 등 신약 파이프라인도 베스트 인 클래스를 목표로서 이제 글로벌 학회에서 잇따라 긍정적인 데이터를 내고 있다 보니까 차세대 성장을 위한 라인업도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2004년도서 이어졌던 박스권 상단은 요번에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돌파 이후에 오늘 안착도 잘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외인 기관의 수급도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특정 구간을 돌파할 때는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 거래대금도 대량으로 요번에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2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뚫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셀트리온은 지금 단기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이 아니라요. 실적과 수익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기업은요. 시장에서도 많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벌어진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캐치하고 그리고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좀 선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용의주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네, 산업 구조 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셀트리온입니다. 주가 전고점 시원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바로 셀트리온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는 대한조선입니다. 오늘 조선 관련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그 안에서도 대한조선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장님? 아카데미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 기법까지 인생을 바꾸는 금융 투자 교육. 딜사이트 S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조선업을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업황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수주가 쌓이고 운임이 뛰고 그리고 고객사가 먼저 계약을 서두르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비로소 이제 특정 기업의 체급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대한조선이 맞이한 흐름이 바로 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탱커 사이클의 정중앙 그리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익성, 그러다 선종 다변화까지 이 세 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기업의 가치가 새로 좀 써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조선의 주가의 하락이 좀 있었는데 하락의 핵심 원인이었던 이제 안다이치 자산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좀 확인이 됐죠. 락업 해제 시점에서 즉각적인 대량 매각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는데 안다 H 자산이 이미 10월 달에 리캡으로 이제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해서 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좀 논리는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조선 지분 근질권 만기 역시 2027년 10월까지 연장이 됐고 매각까지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뒀기 때문에 급매물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이제 낮아졌죠. 여기에다가 실제 시장 충격이 큰 이 장내 매도가 아니라 통상 이제 대주주 물량이 많은 블록딜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 이제 유통 주식 시장에서도 부담을 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주가를 누르던 오버행 공포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빠르게 재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조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큰 이유는요,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탱커 사이클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인데, 글로벌 이제 원유 해상 재고가 최근에 이제 10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탱커 운임은 6월 이후에 무려 2.6배나 상승하면서 구조적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이 바로 이제 수에즈막스 탱커인데, 업황에 이제 정중앙에 서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죠. 최근에 이제 노르딕 아메리칸 이제 탱커스 수주와 그리고 유럽 선사 대상의 이제 한 척당 이제 8,600만 달러 규모의 두 척 가계약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이제 본계약이 유력하면서 내년 탱커 발주가 대규모로 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조선은요, 어떻게 보면 공정 내재화 비중이 높아서 글로벌 조선사 중에서 수익성 1위라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인데, 업황이 좋을 때는 수익성이 그대로 레버리지가 되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10척 연속 수주라는 기록적인 랠리를 좀 만들고 있는데, 수에즈막스가 8척, 그리고 이번에 3,300억 원 규모의 8,800 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계약을 하면서 탱커 중심에서 컨테이너까지 확실한 선종 다변화를 이뤄낸 모습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IMO 최신 환경 규제를 충족하고 스크러버가 장착된 친환경 선박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2028년에 인도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단순 수주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생산 그리고 실적 가시성을 확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결국 회사는 이제 탱커 사이클의 정점 그리고 선종 확장과 그리고 대형 발주 MS라 확장이라는 삼중 모멘텀을 확보하게 되고요. 이는 곧 밸류레이션 정상화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11월 초쯤에 오버행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강한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수급을 봐야 되는데, 수급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선 웨인이 대량으로 이렇게 밑에서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이슈 속에서 저가하면서 찬스를 잘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되돌림 흐름들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고요. 수급 역시도 강력하게 계속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되돌림이 잘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 8만 원대 안착 시에는 다시금 이제 1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대한조선은 지금 공포 과정에서
실적 그리고 업황 본질 반영 단계로 넘어가는 좀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우려가 거치면은 실적 수주 모멘텀과 업황이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국면 이런 시점은 시장에서 뭐 자주 오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대한조선이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주대 수익성을 자랑하는 대한조선입니다. 주가 8만 원 선 안착한다면 10만 원까지 재차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으니까요. 이 지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